네, 안녕하세요, 현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 중에서 엉뚱하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들 추려서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 거는 좀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100원 빌려가 놓고 1년째 안 갚는데 고소되냐, 넷플릭스 전 남친이 계속 보고 있더라, 이거 고소되냐. 너무 진지하지 않게 그냥 재미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엄마가 제 세뱃돈 썼어요, 이거 고소되나요? 인데요, 사실 이 고소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족 간의 범죄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 이번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모두 다 이제 친고죄라는 개념 안에 흡수가 됐는데요,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바뀌었어요. 친족상도례가 폐지가 돼서 이론상 엄마가 내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면 고소 자체는 뭐 가능합니다. 수사도 형식상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해준, 증여해준 돈을 짬짓돈처럼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약간 좀 지나가긴 했어요. 여기에서 피해자는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고소를 한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가 있고 수사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도 경찰서에 가실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민사적인 경우도 민법상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자녀의 권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법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찬하고 시장 보고 학원비 사용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의 빚을 갚는데 자녀의 동의 없이 사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치 허영을 위해서 명품백 사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에 포섭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내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이론상은 가능은 합니다. 그동안 키워준 비용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키워준 거는 키워준 거고요, 증여를 받은 자녀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완전히 상계가 되진 않아요. 물론 부모도 자녀에게 특별히 증여를 한 게 있다거나 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상계가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요즘에는 아역 배우나 아이돌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투자구 재산의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과는 완전히 분리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 돈을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부모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던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사용하게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게 되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은 법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세뱃돈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잘 부모님이 관리하고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요, 세뱃돈 사수한다고 고소한다고 그런 패륜 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세뱃돈은 부모님이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 친구가 100원 빌려가 놓고 안 갚는데 고소되나요? 제가 지금 1000원짜리가 없어서 그런데 10,000원 드릴게요. 뜨시고 9,900원 임하세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법은요 진짜 진지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넘어갈 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에게 100원이 굉장히 큰 돈이다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법에서 다루는 금액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금액보다 많이 커요. 특히 수사관님들이 담당하시는 사건들이 보면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가고 많은 경우에는 수십억까지 갑니다. 경찰관 한 분들이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이런 금액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 의지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이거를 안 갚는다 라고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고 친구를 예를 들어서 감옥을 보내고 싶다, 사실상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요. 100원, 1000원, 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기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 저희가 사기죄로 구성할 때 용도 사기, 변제 사기 그렇게 많이 구성하는데, 사실 100원이나 1000원이나 만원이나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변제 의사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거를 가져갔다 그럼 사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돈, 법리적으로는 사기죄 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이걸 고소한다고 경찰서에 가져가시면 수사관이 네, 좀 집에 가시죠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달라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거를 그냥 무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송달료, 인지도 다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구성해서 청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 100원 가지고 친구의 통장도 압류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인제 때 송달료 하면 뭐 10몇만 원 들 거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 워낙에 뭐 괘씸하다면 민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은 자유죠. 결론적으로 100원 때문에 그 친구를 뭐 전과자 만들거나 뭐 깜빵에 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당근이나 중고 장터에서 뭐 2만원, 3만원짜리 사기를 계속 쳐가지고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금액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깜빵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위 뭐 자범이라고 하죠. 자범이지만 전과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감옥에 가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친구와 일상적으로 뭐 100원, 200원, 1000원 거래를 하다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사건화해서 전과자 만든 것은 매우 힘들다. 다만 민사 청구하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절교하는 게 더 훨씬 더 싸게 먹힌다. 다음 질문은 뭘로 할까요?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연인 관계일 때 고가의 명품백을 사줬다고 하는데 이거를 돌려달래요. 이거는 내가 사준 거니까 이제 너와의 연인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려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심심찮게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잘 사귈 땐 좋았는데 헤어지자마자 뭐 그동안 사줬던 명품백, 반지, 시계 이런 것들 돌려달라라는 진지한 카톡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형사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가방 안 돌려준다고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한다, 횡령이나 뭐 절도 이런 게 될까요? 안 되죠. 무죄입니다. 무죄. 이미 준 선물은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분하든 그거는 횡령도 안 되고 절도도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돌려받겠다고 집 앞에 찾아가거나 억지로 뭐 뺏으려고 한다면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일 수가 있고, 그걸 훔쳐온다면 절도가 될 수 있고, 강제로 가져온다면 이건 강도예요. 강도. 오히려 이걸 받으려고 무리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또 발생하는 게 스토킹이죠.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위반이나 임시 응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구속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민사는 가능하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대편한테 내가 선물로 줬던 것들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냐? 민사로 뭐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90% 불가능합니다. 뭐 가방 값이라도 돌려줘라, 이제 부당이득 반환, 뭐 대여금 반환, 조건부 증여니까 돌려달라, 이거 거의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연애 중에 해준 선물은요, 이건 증여라고 해요. 연애가 이제 끝났으니까 해제 조건부 증여니까 돌려달라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특별히 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게 되면은 돌려달라 라는 조건부 증여라는 것이 입증될 수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그 물건 자체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 가방 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거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게요, 연인 관계라고 해가지고 돈을 일정 부분 빌려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정도 금액 이상,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상대편한테 오고 갔다면 이거는 무조건 증여로만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금전 대여로 볼 수가 있고 대여 사기로도 구성해 볼 수 있는 형사 사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 많이 있죠? 꽃뱀 사기들, 로맨스 스캠 사기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너와 연인 관계가 될 거야,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접근해서 돈을 갈취하고 편취하는 것들, 이런 행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기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증여, 뭐 이런 경우와는 약간 좀 차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처음부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증여인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어떤 사기 행각인지 그거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애인이 바람을 피웠대요. 근데 위자료를 받고 싶대요. 바람 피운 애인한테 위자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애인이 양다리를 거쳤다 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분노가 치밀잖아요.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뭐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 좀 탈탈 털고 그 화를 좀 풀고 싶을 텐데 법적으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차가운 게 이런 감정적인 어떤 화풀이, 내 연애 감정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뭐 간통죄 폐지되었고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들 다 폐지가 되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형사법적으로 상대편이 바람 폈다, 나를 속였다라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바람 피웠다고 경찰이 뭐 잡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바람 피운 상대방의 집에 뭐 몰래 찾아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고, 바람 핀 거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애인 폰을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수집하다가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토킹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행위들은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 바람핀 연인한테 복수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만 전과자 될 수 있고 인생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사적으로 내 정신적 충격 어떻게 할 거냐,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단순 연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비난으로는 진짜 양다리 걸치고 뭐 오다리 걸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화가 나죠. 근데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해도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면 민법 750조에 규정된 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손해 안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것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게, 법률혼인 경우에는 결혼한 상태니까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지만 약혼 중이라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이때는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가정으로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 가정을 깬 책임을 애인도 받아야 되고 그 상간자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소송들은 많이 해요. 뭐 약혼했다거나 동거를 시작했고 사실혼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면 애인과 그 상대방에게 모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뭐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연애라면 소송하신다고 뭐 변호사 알아보지 마시고요. 변호사비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똥차 가고 벤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프고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아프지 마세요. 이런 바람이나 의리 없는 사람들은요, 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분리수거하는 게 답입니다.